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그 미 대륙을 횡단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전거를 횡단을 했는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을 해서 뉴욕까지 도착했는데 그 엄청난 거리를 횡단을 했는데 그 자랑스러운 대학생 두 분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늠름하고 자랑스럽습니다. LA에서 출발을 했는데 몇 마일 달려왔습니까? 저희가 3,500마일 정도 달려왔습니다. 3,500마일. 네. 3,500마일이면은 서울에서 부산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할까요? 그죠? 한 10번 정도가 될 것 정도, 같아요. 네,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그냥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도 힘든데 자전거로 이게 달려왔으니 이게 내리막길은 괜찮겠습니다만은 오르막길 오를 때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오르막길 올랐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짐 보시다시피 자전거에 짐을 이렇게 싣고 다니다 보니까 자전거 무게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특히나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전거가 지금 하나씩 있는데 지금 한 대만 이쪽에다 놨는데 여기에 지금 짐이 앞에 두 개 또 뒤에 두 개도 있고 이것을 싣고 이제 거치게 오는데 뭐 더운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그야말로 기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힘들었죠. 네. 그때 포기하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매일매일 했습니다. 매일매일. 네. 그러면서도 달릴 수 있었던 힘은 뭐예요? 아무래도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그저 여행을 왔다면은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음. 놓아버려도 되지만 이게 저희가 혼자는 저희 둘만의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를 바라봐 주시고 있는 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제 위안부 할머님들이 아무래도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조국을 위하는 일이고 또 인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우리도 젊은이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요. 네. 자, 이 참 이렇게 잠시 얘기했는데 자랑스러운 학생들을 소개를 좀 늦었네요. 우리 소개부터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스포츠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25살 하주영이라고 합니다. 3학년이죠. 네, 3학년입니다. 네, 우리 이제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서 체육 철학 공부하고 있는 조용주라고 합니다. 둘 다 스포츠학과 학생들이죠. 네. 네. 그 장장 3,500마일을 달려오려면은 체력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다리들이 보니까 아주 튼튼하고 건강해 보여요. 사전에 운동을 좀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하루에 150km, 100km에서 150km의 거리를 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운동을. 근데 그게 조금 부족했는지 실제 저희가 자전거를 탔을 때는 체력적으로 많이 부족함을 조금 느끼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적응되어서 조금은 나중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제 미국을 달려오다 보니까 한인타운에서는 어쩌다가 이제 뭐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었겠지만은 김치 같은 거 먹고 싶지 않았어요. 음식이 제일 많이 힘들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식사 문제가. 네, 미국 음식이 많이 크고 짜고 비싸가지고 이제 한식 많이 생각나기도 했었고 네. 그래도 이제 대도시에서나 중소도시에서 요즘은 웬만하면 한인식당에 하나씩은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꼬박꼬박 다 챙겨 먹으면서 왔습니다. 해외 동포들이 참 곳곳에 많이 살고 있죠.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식도 이렇게 먹었지만은 한식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또 알게 됐죠. 네, 맞습니다. 그 미국 음식도 여한 없이 먹었겠네요. 네, 저희가 또 타면서 여정 중에 점심을 챙겨 먹을 때는 이제 저희가 먹고 싶은 음식을 찾아 먹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보이는 가게에 들어가서 먹어야 됐었기 때문에 대부분 점심 식사는 미국식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이제 너희가 도착했으니까 좀 실컷 먹었어야 되는데 많이 드셨어요? 한식? 네, 뭐 DC하고 필라델피아에서 많이 먹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또 그 장거리 걸려면은 잠을 잘 자야 되나요? 잠은 네. 어디서 잤어요? 잠을 주로 저희는 현지인들 집에서 그 해결했습니다. 저희 목표 자체가 이제 일본 위안부 문제를 현지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웜샤워라는 전 세계 자전거 이용자 커뮤니티가 있는데 아하. 그 앱을 이용해서 이제 현대인들 집에서 주로 머물면서 음. 위안부 문제도 알리고 숙식도 해결하고 그런 식으로 지나왔습니다. 아, 그 큰 효과가 있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인동포 집에서도 자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곳을 이용하다 보니까 많은 현지인, 외국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브로셔도 주고. 네. 영어 잘해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음. 영어도 특히나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아하. 네, 대화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네, 참 자랑스럽네요. 이 두 학생들이 가장 이제 숙식은 그렇게 했고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엄마가. 그렇죠? 네. 우리 아까 이 조영주 학생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매일 그랬다. 하지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장 며칠이었나요? 80일? 네, 총 80일 맞습니다. 거의 2달 가까이 달려온 거네요. 네. 그것을 뚫고 왔네요. 그렇죠? 그 부모님께서 많이 반대하셨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말리시는 스타일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하셨을 때도 흔쾌히 승낙해 주셨고 지금도 저를 뒤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조영주 학생도 그래요. 저도 걱정은 많이 하셨지만 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라서 많이 지지해 주시고 흔쾌히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부모님이니까 걱정을 많이 했겠지만은 참 우리 아들들이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커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 그 먼 이국 땅 미국이라는 데 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달여 가까이 자동차도 아니고 자전거로 횡단을 해서 현지 사람들한테 알릴 생각을 한다. 참 그 고생하면서 키웠겠지만은 부모님의 깊은 마음은 자랑스럽게 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랑스러운 한국의 아들이자 또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나를 낳아준 것이 또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팀은 자발적으로 두 분이 이제 지원을 했겠지만은 이것을 하는 지원팀이 있나요? 지원하는 팀은 지금 저희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3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기 활동했던 친구들이 한국에서 이제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나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다른 연락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한국에서 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올해 지금 3번째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공식 단체는 아니고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깊게 공감하는 대학생들이 순수하게 모여서 이제 매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팀입니다. 사실은 이제 작년에도 왔을 때 제가 두 학생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그 기억이 잊지 못하는데 올해 또 이렇게 프로젝트 팀이 와서 트리플 A인가요? ATF인가요? 트리플 A 프로젝트. 트리플 A 맞습니다. 프로젝트 팀이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을 만나니까 참 반갑고 제가 참 뿌듯하고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른 학생들이 또 오겠죠. 네.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저는 축구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워낙 축구를 좋아하는데 미국에서는 자전거만 타다 보니까 다리가 많이 근질근질하네요. 그래요. 네. 자, 오면서 있었던 잠깐 에피소드를 몇 개 좀 얘기해 볼까요? 언제가 가장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모하비 사막 건널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막이라는 환경 자체가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더위가 아주 무더웠기 때문에 그게 기후가 굉장히 무더웠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그 기후로 인해서 타이어가 팽창해서 터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어허. 그래서 하루에 연속적으로 3번 연속으로 펑크가 난 적도 있었고 어. 그러다 보니 맥이 빠지기도 하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타이어를 이 안에 좀 가지고 다닙니까? 예, 지금 이쪽에 보이는 가방 안에는 저희가 정비 도구랑 그다음 스페어 타이어 등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그걸 직접 갈아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직접 갈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참 난감할 경우가 많이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뭐 위기의 순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위험하다 이럴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떤 때였나요? 그럴 때는? 저희는 주로
LA에서부터 시카고까지는 그 루트 66라는 이제 국도를 타고 왔고, 근데 이제 루트 66랑 하이웨이랑 겹쳐서 어쩔 수 없이 하이웨이를 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많이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옆에 큰 트럭들이 지나가면서 바람에 자전거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숄더 이 갓길이 굉장히 좁아서 자전거가 지나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했던 구간이었습니다. 자, 참 그런 어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자랑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 위안부를 알리는데 이제 숙소라든가 사람들을 만나서 했지만은 또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네. 이벤트들이 있었나요? 저희가 크고 작은 도시에서는 멈춰서 이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큰 도시에서는 수요 집회를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과 예, 맞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신문이요. 예. 음. 그리고 이제 시카고에서는 저희가 6, 70명 정도 되는 큰 현지 동호인들과 단체 라이딩을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알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의 여정들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서 한 4,000명 정도 되는 팔로워 분들이 보시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저희 여정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일본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있습니다. 반응들이 괜찮던가요?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시고 그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서 저희가 힘내고 합니다. 근데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현지인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현지인들. 현지인들은 대부분 다 처음 듣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워낙 강조하는 부분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이 세계 인권 중에서 전쟁 중 여성 인권 유린 문제 중 하나이고 이 거대한 규모의 아동 인권 유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그런 여성 인권과 아동 인권을 이제 일본 위안부의 문제를 본질로 이제 현지인들에게 설명하면 대부분 다 굉장히 깊게 공감하고 많이 아파해 주시고 또 저희를 응원해 주십니다. 그럴 때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 역사의 진실을. 근데 그것을 미국 속에 많은 사람들한테 두 학생이 그걸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아들로서 참 아마 큰 기록이 남는 그 이번에 큰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 해외 동포들에게도 큰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많이 알죠? 이 내용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학생들을 이렇게 만날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반가워하죠. 미국 내에서 말씀하시는 네, 미국 거죠? 내에서. 네, 미국 내에서 한인분들께서는 이제 저희가 1년, 2년, 3년째 되다 보니까 인지도도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한인분들이 많으신 곳에서는 이제 저희들 잘 챙겨주시기도 하면서 덕분에는 힘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래요. 그런 것들이 피곤을 이길 수 있었던 또 힘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서 또 미국 학생이 같이 그 위안부 피해자의 실상을 알리는데 동참을 했던 학생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소피라는 여학생이 시카고에서 여학생이군요. 남학생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웜샤워라는 앱을 이용해서 웜샤워 포럼에 저희의 프로젝트를 이벤트로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구간별로나 혹은 전체 일정을 참여할 수 있는 현지 참여자를 모집하는 도중에 소피라는 현지 미국인 학생이 연락이 오게 되어서 저희가 함께 LA에서부터 시카고까지만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그리고 소피라는 여학생이 전공이 필름이었기 때문에 저희의 가는 여정을 동영상으로도 담아주고 사진으로도 담아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또 그걸 가지고 많이 이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큰 힘이 됐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면서 또 어떤 에피소드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 그 대륙횡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실상을 알리는데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려움도 있었고 그렇겠지만은 또 추억으로서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저희는 이제 아주 작은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매일 한 사람한테 이제 일본 위안부 문제 알리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저희는 그런 이 현지인들과 긴밀하게 교류한다는 점이 저희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일리노이 주에서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웜샤워라는 앱을 이용해서 현지인 집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 현지인이 이제 미국 대학에서 그 교수 네, 강의를 하시고 있는 교수였는데 그 교수를 통해서 저희가 그 미국 공영방송인 NPR 라디오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도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널리 목소리를 알릴 수 있었는데 그런 기대치 못한 반응이나 예상들이 정말로 여정 중에 깜짝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 네, 맞습니다. 보람차고 뿌듯합니다. 우리 그 하용주 학생이 하주영. 하주영 네. 하주영 학생이 네. 느끼는 어떠한 그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기억에 남는 일. 너무 많아서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힘든 여정 속에서도 제가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네, 힘들었지만 이제 저희가 가는 도중에 사막을 건넜을 때 이제 마침 또 소피라는 여학생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래 일정을 조금 제껴두고 하루 정도는 휴식을 취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플래그스텝이라는 곳에서 이제 소피를 생일 축하해줄 겸 저희가 휴식을 취하게 되었었는데 그 소소한 휴식과 그 휴식을 통해서 저희가 웃으면서 이제 여정을 더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들이 지금 되돌아보면 정말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페달을 한 번 밟을 때마다 힘은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또 페달의 힘이 또 네, 나죠. 네. 자, 이 참 거대한 프로젝트죠. 보통 사람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두 학생이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떠한 시련도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또 이것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실상을 알리는데 아마 한국에 돌아가서도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계획된 활동들이 한국에서도 있어서 네, 꾸준히 이 활동들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활동들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우리는 왜 두 학생만이 아니라 일본군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자 실상을 이렇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횡단을 했지만 이 인권 문제에는 무관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권 문제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없지만 분명히 더 시급한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는 할머님들이 38분이 살아계셨지만 지난 7월 23일 그리고 이번 주에 또 2분이 별세하시면서 현재는 35분만이 지금 남아 계신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군과 정부가 조직적으로 성노예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문제는 인류 역사상 어느 곳을 통틀어서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들과 동아시아 여러 민족들이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끔찍한 고통들을 겪으신 할머님들이 몇 분 남아 계시지 않고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조금 더 공론화시키고 그리고 일본 정부로부터 법적 배상과 공식 사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그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진행자로서도 좀 가슴이 뭉클하네요. 언제 이 위안부 문제가 왜곡되고 이런 내용을 알게 됐어요? 제가 알게 된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서 역사 시간에 배우게 되었고요.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는 이제 2015년도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귀향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대학생일 때 뭔가 적극적으로 할머님들을 위해서 한 번은 나서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 영화가 좀 충격으로 좀 저한테 받아들여졌었고 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가서도 계속 하실 거죠? 네,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이라는 신분에 맞는 그리고 제 위치에 맞는 자리에 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입니다. 어떤 또 꿈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가 방금 용주가 말했듯이 이제
일본 정부에서 진실된 사죄와 그리고 법적인 배상을 통해서 할머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제 꿈은 약간 그런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하루 빨리 할머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계실 때 진실된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는 게 제 작은 꿈입니다. 네. 우리 그 조영주 학생은 네, 우선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조속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회에 참 많은 문제들이 벌어졌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고 앞으로도 많이 벌어질 텐데 대학생으로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고 바른 말을 바른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공부하고 또 열심히 활동하도록 네 그것이 제 네. 목표입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학생 지금 그 한 80일간을 달려왔는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건강하게 참 그 프로젝트를 잘 수행했다고 해서 무엇보다 이제 또 건강을 염려했을 텐데 건강하게 이렇게 횡단을 다 마쳤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기쁜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두 학생의 또 도학생의 정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이러한 훌륭한 의식과 생각을 가진 것들이 홀씨 되어서 진실의 홀씨가 돼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더욱 알릴 수 있는 아마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요. 제가 악수 한번 하고 손 좀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우리 두 학생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훌륭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참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